안녕하세요. 신길자입니다. 이번 시간 신한은행 맞춤형 자소서 작성법 두 번째입니다. 먼저 지원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기소개서 항목별로 쓰시는 요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은행이 선호하는 인재상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바른 품성과 정직, 이렇게 성실한 건 기본이고 이제는 직무 역량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안정적인 성품 이런 것을 베이스로 까시고요. 더불어 해당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해했고 그리고 준비하셨는지 이런 것을 차근차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부문은 크게 4가지입니다. 디지털 ICT 부문에서 수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또 특성화고 대상으로 특별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으로는 기업 금융과 자산 관리 그리고 개인 금융 이렇게 3가지 영역에서 채용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모집 부문별로 각각의 특성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금융입니다. 기업 금융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금융 서비스를 진행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은 기업 고객을 구분해 주면 좋겠죠. 먼저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행장님께서도 전국의 지역을 방문해서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대표분들과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미팅을 통해서 이야기 나누시는 것은 어떻게 우리 금융에서, 은행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을까, 지금 기업하시기에 환경은 어떠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의 입장이 돼서 어떤 금융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본인들이 사업하실 때 도움이 될까?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더불어서 자신이 지원하려고 하는 분야에서 제조회사를 또 전담하고 싶은지 서비스 회사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식으로 사업의 영역을 한번 기업의 사업의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특별히 어떤 지원 제도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적어주시게 된다면 훨씬 더 맞춤형으로 자기소개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두 번째, 자산관리 영역입니다. 자산관리에서는 고객의 자산관리를 서비스해주는 그런 직무인데요. 이렇게 자산관리 직무를 수행하신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신탁, 시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PB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대중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실 점은 PB 서비스를 과연 대중화하는 것이 옳은가? 글로벌 기업에서는 PB 서비스는 차별화하고 또 고급화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도 자산관리를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금융입니다. 개인금융은 입출금 창구 업무 및 리테일 금융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개인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면 서비스뿐만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도 개인 금융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창구를 방문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의 고객의 비율이 10% 미만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대면 고객은 어떻게 창구로 모을 것이고 비대면 고객에게는 어떤 식으로 상품을 서비스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개인 금융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를 쓰실 때도 개인을 포괄적으로 잡지 마시고 연령별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직업별로도 구분할 수 있고 어떤 특징을 좀 잡아서 그들의 상품을 좀 전략적으로 상품 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개인을 좀 구체화시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자기소개서에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ICT 디지털 부문입니다. 이제 금융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로 전환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더 중요해진 인력들이 바로 ICT 디지털 분야 전문 인력입니다. 이분들은 신사업을 기획해 주고요. 또 디지털 채널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문적인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자기소개를 쓰실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기보다는 이 중에서 저는 정보보호 영역에 그리고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지원 영역에 이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처럼 좀 더 구체화하면서 글을 쓰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뱅킹 서비스 분야에서도 모바일 뱅킹인지 인터넷 뱅킹인지 이런 부분을 나누어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자기소개서를 구체화해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양한 업무 영역을 수행하시긴 하지만 이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고 어떤 부분을 자신 있게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ICT 디지털 부문에서 신사업 기획하고 개발하는 영역을 한번 보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디지털 영역에서는 전문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쓰신 자기소개서를 보면 한눈에 와, 이분은 디지털 전문가구나, AI 전문가구나 라는 부분이 느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채용 팀장님께서 특히 또 디지털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경력을 쌓으시고 나중에는 은행의 어떤 핵심 인력으로 커가실지는 또 비전을 갖고 일하셔도 좋겠죠. 그만큼 지금 많은 디지털 인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채용 팀장님께서 디지털 전문가이신 만큼 정확하게 전문성을 보려고 하신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3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특성화고에서 IT 전문적인 전공을 하시고 공부하시고 연구하신 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활용해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학생들도요. 자기소개서를 보면 와, 이 친구가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전문적인 경험들을 많이 쌓으셨더라고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또 어떤 IT 시스템의 정보 보호를 하고 이런 내용들의 경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한눈에도 나는 디지털 전문가야. 그리고 디지털 분야에 대한 애정이 많아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